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민주당 의원한테 그들 말 맞다나 쓴소리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비판을 두고 별 관심 없다 이러면서 또 허세를 부렸습니다. 오죽하면 박용진 의원이 별 관심이 없다고 하자 김종배 진행자가 애써 관심 없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되물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 작가에게 관심 끄는 지 오래다. 유시민 작가 말대로 해서 당이 잘 됐냐? 당에 애정을 가지고 저러는 것 같진 않다. 원래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명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처럼 쓴소리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로우키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놀고 있네요. 박용진의 민주당이 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할 뿐더러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날이 오면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대로 움직이는 게 뭐 제대로 있습니까? 당장 당원들한테도 오히려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조만간 제 생각을 풀어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민주당 핵심 당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된다. 다른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라면서 민심을 빠르게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박용진 같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만찬설에 이건 당대표로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다 라고 꼬집은 바 있죠. 그래서 관저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전당대회 개최 시기로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친윤계 핵심들로부터 내년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말 3초로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힘 비대위에선 내년 5월 전당대회 개최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단 거고요. 한마디로 친윤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니 비윤계, 반윤계 이런 데에선 잡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자고 해서 친윤계를 제외하고도 당 내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불러온 바도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언론에선 여권 핵심 관계자라며 이런저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친윤계 핵심 4인방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부부 동반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박지원 전 원장은 이 만찬 소식 누가 까발렸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가 되냐? 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윤성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퇴근이 늦어지며 김건희 씨가 관저를 구경시켜주고 앉은 자리에서 맥주부터 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2구 참사 유족 중 한 어머니는 입으로 물이 넘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꿰매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상황이란 거죠. 이런 와중에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맥주나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고요. 심지어 내일 휴일인데 뭘 일찍 가냐 좀 더 남아서 한 잔 더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작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죠. 오죽하면 보수 패널인 장성철 소장조차 친윤계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언플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인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난리면이라고 들었다는 사람들만 쫙 모아놓고 딸랑거리는 사람들 주위에 쫙 끼고 아주 놀고들 있구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직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화기애애한다?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재성 전 수석도 부부 동반 모임을 발설한 윤핵관은 그냥 핵분열 관계자라고 비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입주가 늦어지면서 경찰 병력이 관저와 사저로 중첩 배치되는 등 경비 병력이 분산돼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를 못 막았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을 때리고 있는데요. 목리,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전부 다 이거 셀프 디스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욕만 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방탄 역할이나 하고 오죽하면 같은 당 대표까지 노골적으로 찍어내는 모습을 보여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이준석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윤핵관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건 아닌가 싶네요. 게다가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에 망언이 터졌는데요. 성폭행은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며 여성들의 옷차림이 원인을 제공하는 거다. 문병근이라는 국민의힘 도의원이 이런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이후로 민주당에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문병근 도의원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16.7%나 감소하고 반도체 수출도 급감하고 무역 적자 8개월 지속 전망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연준에선 최종 금리가 최고 7%까지 이를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일침을 날린 거죠. 뉴욕 연은 총재는 2024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지금 고금리로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오전 속보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건 18년 만에 내려진 업무 명령이란 소식도 전해졌고요. 업무 개시 명령이 뭐냐? 쉽게 말해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란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는 속보도 전해졌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소식들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민낯을 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